안녕하세요. 강화학습 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오늘은 어려워 보이는 강화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강화학습이 어떤 방법론인지 그리고 강화학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 과정인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강화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는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대부분은 저희 세미나에서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책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니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검색창에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고 검색했을 때 보실 수 있는 위키백과 내용을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내용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강화학습은 인공지능 학습법이라고 불리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비해 습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화학습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흥미로운 영상을 두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두 편의 영상 모두 사람의 개입 없이 심층 강화학습만으로 학습하여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팀이 기고한 논문 중 심층 강화학습에 대한 관심을 폭발하게 만들어 주었던 DQN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블록 깨기 게임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킨 결과물을 담은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을 수행하는 막대가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학습법을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었고 막대가 공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다 라는 사실을 학습을 하여서 블록을 잘 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학습한 지 240분이 지났을 때는 충격적이게도 해당 막대가 인간처럼 블록의 옆면을 먼저 부셔서 더욱 손쉽게 게임을 수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다음은 서적 보행 로봇의 제어에 심층 강화 학습이 사용된 예시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보행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마다 제어 로직을 씹는 것과 그걸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의 제어에 심층 강화 학습을 적용하여 우수한 보행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초기에는 로봇의 에이전트가 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웨이트들을 학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이 수행된 지 108분이 지났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절하게 보행을 하는 관절 같은 것, 로봇 관절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학습 이후에 로봇을 앞에서 밀고 옆에서 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로봇이 제대로 걷는지를 실험해 보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은 기존의 평평한 바닥 외에도
기울어진 바닥과 같이 환경을 바꾸어줬음에도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바닥 위에도 이렇게 계단이 있는 환경까지 제대로 걷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해당 로봇은 앞으로 가는 것만 학습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 장애물을 그대로 부딪혀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화학습이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는지 살짝 맛보셨다면 강화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한 학습 방법 중 하나로 대표적인 특징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트라이얼 앤 에러는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시행착오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통해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나가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딜레이드 리워드로 지금 알고리즘의 행동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무조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세미나에서 참고하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축구 감독이 팀의 에이스를 경기 중간에 경기에 내보내지 않는 결정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리그의 경기가 진행된 이후에나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을 만든 학습 방법 중 어, 하나이며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학습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이러한 전통적인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 파란을 일으킨 딥러닝을 추가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딥러닝은 세 가지 학습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방법론으로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강화학습 세미나는 강화학습의 딥러닝을 접목한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전 장표까지 강화학습이라는 방법론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강화학습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에이전트는 의사결정을 하는 객체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실물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며 의사결정의 주체이긴 하지만 개념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환경을 관찰하면서 학습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환경은 에이전트가 제어할 수 없는 모든 것이며, 예시로 블록 깨기의 막대, 공, 로봇 다리의 각도, 무게, 마찰력, 신호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의 지연성, 모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아, 로봇의 다리의 각도를 조절하는 모터에 낀 노이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추가적으로 상태는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들인데, 이때 학습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해당 환경의 상태를 전부 알 수도, 일부분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찰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에이전트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행동을 취합니다. 이때 얻어지는 보상은 적절한 보상 함수를 통해 얻어집니다. 에이전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상태가 또 다른 상태로 전이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설명을 간략히 듣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 강화학습의 학습 과정에서 순탄하게 학습이 진행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강화학습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화학습은 시간적 가치 할당의 문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특정 상태로 전이되었을 때 해당 행동이 최선의 행동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동의 의미와 보상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시간적 가치 할당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의 트레이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탐험과 착취 간의 트레이드오프라고도 말하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에이전트가 행동 A를 해보니 50의 보상을 얻어서 해당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행동 B를 해보니 1000이라는 어마무시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행동 A가 최선의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행동 A를 취한 것을 착취라고 하고 여러 행동을 해보다가 행동 B를 해보는 것을 탐험이라고 말합니다. 강화학습은 이러한 탐험과 착취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해야 하지만 전역 최적화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함수에 접근할 수 없을 때의 어려움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얻는 보상은 샘플링된 보상함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림에서와 같이 함수 근사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강화학습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는데 최근까지 심층 강화학습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발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장표로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한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한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순차적이면서 평가 가능하고 보상함수로부터 샘플링된 피드백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3가지 어려움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강화학습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대부분 MDP로 정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딥러닝 방법론을 결합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를 보신 분들이 가장 크게 든 궁금증 중 하나는 뜬금없이 튀어나온 MDP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일 겁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이 MDP에 대해 수학적 수식을 곁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DP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의 약자로 보여지는 수식으로 대표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식처럼 처음 어떤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태까지 올 확률이 바로 전 상태에서 현재 상태까지 올 확률과 같을 때 두 번째 식처럼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상태를 마크업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강건함을 위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MDP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MDP에 대해 아는 것이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MDP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그 MDP 안에서 한다고 가정하고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딱딱한 수식을 곁들인 설명은 MDP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로봇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MDP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는 로봇의 위치, 액션은 로봇의 움직임, 리워드는 보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해당 로봇의 목표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보이시는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보석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해당 그림으로도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장표로부터 표식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DP는 마크업 프로퍼티를 가지는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마크업 프로퍼티란 이쪽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T시점에서의 스테이트와 액션의 결과로 얻어진 T 플러스 1 시점의 스테이트가 될 확률이 T 플러스 1 이전 시점의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의 결과가 반영되어 전이된 T 플러스 1 시점의 스테이트가 될 확률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이를 메모리 리스트 특성이라고 칭합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방문했던 상태에 대한 기록을 모두 가질 필요 없다라는 말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상태로 전이된 확률을 나타낸 전이 함수인데 이는 마크업 프로퍼티를 가지는 MDP에서는 이전 시점의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인해 현 시점의 스테이트인 S'으로 바뀔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이전트가 얻고자 하는 보상을 계산하는 리워드 펑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함수는 두 가지로 얻어질 수 있는데 이전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현재 상태에서의 기대값을 뜻하기도 하고 이전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인해 전이된 현재 상태 S'도 함께 고려해서 얻어지는 보상의 현재 상태에서의 기대값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함수는 알고리즘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이전트가 보상함수를 통해 보상만 얻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강화학습이 진행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한번 정해진 프로세스가 보상을 얻게 된다면 다른 시도를 해보지 않고 해당 프로세스만을 반복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점에 따라 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녁 최적화를 열심히 찾도록 알고리즘을 책찍질 해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시점의 돈의 가치가 미래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현재 시점에서 최종 보상의 기대값인 GT는 미래의 리워드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시점이 지날수록 감마를 곱하여 더해지게 되므로 시간이 더 흐른 시점에서의 보상에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MDP를 이룬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MDP에 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우고 있는 강화학습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 대부분은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정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MDP로만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non-MDP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내용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델의 상태는 마크업 프로퍼티를 가지며 이는 다음 타임스탬프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와 행동에만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확률의 공리에 의해 전이 확률은 모두 1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얻고자 하는 보상을 계산해주는 보상함수는 현재 상태에서의 행동에 대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기대값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능해를 탐색하기 위해 디스카운트 팩터를 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강학습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보상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스스로를 강화하며 학습이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러프하게 요약한 내용이오니 더욱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에 올라오는 세미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발표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로 강화학습의 텍소노미를 가져와 보았는데 제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화학습 세미나에서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알고리즘 외에도 여러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세미나가 끝날 시점에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두가 강화학습 고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었을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